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8월 23일자 세계일보 김기동 논설위원의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얼마 전에 끝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도 부실한 준비가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위험 징후만 가득하다. 수출, 내수, 가계 부채 등 각종 경제 수치는 잿빛 투성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단연 수출 부진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관세청의 8월 1일부터 20일 수출액도 278억 5,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6.5%가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무역수지는 35억 6,600만 달러 적자로 올 들어 누적 적자는 284억 400만 달러에 이른다. 6월과 7월 반짝 흑자를 보였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경고음도 잇따른다. IMF는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예초 2%에서 5차례나 연속적으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내린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5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분기 회복 모멘텀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에 갇힌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게 이렇다 할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세를 근거로 들며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도 줄고 있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상저하고의 덫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서도 성장률,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연연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상반기에만 39조 7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거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내수를 이끌 재정의 역할도 한계가 명확하다. 1,0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개입 여지가 적은 외부 변수 탓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기업들도 하반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3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 BSI는 91에 그쳤다. 내수, 수출 모두가 2분기보다 떨어졌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실효적 처방이 가능하다는 건 상식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의 예측이 엇갈리는 시점에서 김이 빠져버린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상저하고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국 효과는커녕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 침체로 대중 수출은 더 힘들어질 개연성이 크다. 화불 단행이라고 하지 않던가.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1997년 예환위기와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단적인 예다.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비관적 전망도 여전하다.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관례적인 수출 지원, 경제 살리기 대책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판단 미스도 문제지만 위기의 시작은 늘 정치였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도 국회는 1년 내내 개점 휴업이다. 정치적 인형으로 싸움박질하느라 민생 관련 법안은 뒷전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사사건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구절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논평보다는 좀 칼럼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수출과 내수, 가계부채 등 경제 수치가 그야말로 잿빛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의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단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나친 경제 낙관론은 경기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현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제도화하는 곳인데 그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견은 조정되지 않고 법안은 합의되지 않으며 현안이 발생하면 내 탓 공방만 벌이다 결론 없이 끝나는 게 요즘 정치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치적 이념으로 논쟁하느라 민생 관련 법안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을 경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번째 동결시키면서
중국의 빠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은행은 이제 다음 달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2.25%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자는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은 당분간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